실수 있을 때 푹 쉬면서 재밌는 먼치킨 웹툰 봐야겠죠? 랭커가 해킹당해 복수하기 위해 대장장이가 된 이야기, 대장장이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모두가 극찬하고 현 시대 가장 최고라 불리는 가상현실 게임 아르페디아 온라인, 그 중에서 혼자 광룡을 해치운 랭커 유저이자 현실에선 개백수인 강유한 유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을 갔다 오고 접속한 그는 캐릭터가 삭제되고 아이템이 몽땅 사라진 해킹당한 상태란 걸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강유한은 어떻게든 복구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 엄마의 심부름도 중 떠오른 내구도 시스템, 대장장이로서 유명해지면 해킹범이 훔친 자기 장비를 만날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였죠. 그래서 새 캐릭터로 대장장이 NPC에게 배워 전직하려 했지만 재능과 근성이 없다고 퇴짜 맞게 됩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 포기하지 않은 강유한, 그걸 본 NPC는 많은 양의 장작을 패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묵묵히 장작을 패던 강유한은 캐릭터 생성 때 대충 만든 설정 때문에 상성이 맞지 않아 고생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성하자 광석을 캐오라고 합니다. 요령을 잡은 강유한은 광석을 캐고 납부하자 정식 대장장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장장이로서 수련하던 중 무구의 붉은 선과 푸른 선이 보여 연구하다가 자기가 특별한 대장장이인 걸 알게 되는데, 과연 강유한은 대장장이로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재미를 잘 잡은 겜판 작품입니다. 과거 소설을 웹툰으로 바꾸면서 거부감 없는 작화와 특이한 소재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달빛 조각사처럼 비인기 직업이 게임 속에서 어떤 재밌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됐습니다. 자신을 버린 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주인공 이야기, 31번째 말은 게임판에 뒤엎는다 소개하겠습니다.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강설, 그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몇 년째 편의점 알바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있었는데요. 17년 동안 꿈에서 게임을 즐긴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대신할 말을 설정하여 현실과 다름없는 게임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강설은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즐겼지만 게임의 엔딩에 도달하여 끝이 다가왔습니다. 여러 번의 도전 끝에 게임의 엔딩인 승천의 기회를 잡은 강설, 주사위를 던졌지만 숫자가 낮게 나와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엔딩에 실패한 강설을 맞이한 것은 인간인 걸 들켜 화가 난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들은 같은 신이라 생각했던 강설이 인간이라서 화냈으며 그를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코돈이 나타나 죽을 뻔한 강설을 구해줬는데요. 오히려 비참하게 죽여야 한다고 신들을 부추깁니다. 강설은 절망에 빠졌으나 몰래 얘기하는 코돈의 설명을 듣고 자기를 구하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지상으로 떨어진 강설은 자기가 즐긴 게임과 합쳐진 세계를 보고 31번째 말로써 신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동료 없이 혼자서 극복해야 했기에 최적의 직업, 그림자 소환사를 설정한 강설, 첫 번째 모험인 유적에 홀로 도전하게 되는데, 과연 강설은 게임 엔딩에 도달하여 신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몰입이 좋고 기대감이 생기는 작품입니다. 환생, 회귀 이런 소재가 아님에도 독특한 흐름과 소재를 활용하여 계속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내용의 구성이 탄탄하여 몰입과 재미라는 매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죽은 형을 복수하기 위해 형인 척하는 주인공 이야기 100XX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건설 현장 인원으로 위장한 북파 공작 쪽 팀장 백이수, 그는 수많은 난파 공작조를 사살하고서 들키지 않게 현장을 처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정리한 백이수는 형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던 백이수,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장과장이 배신하여 팀원 전부 몰살하는 블랙아웃 작전 얘기였죠. 전화가 끊어지기 무섭게 형에게 달려간 백이수, 수많은 특수부대 인원을 죽이고 형이 있던 장소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가 목격한 것은 특수부대 인원을 홀로 해치운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마무리하고 형과 함께 돌아가던 남이수는 형이 서울 대조직 태산의 보스란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장례식장, 백이수가 죽어야 모든 게 끝난다고 했기에 형은 가짜로 동생을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장과장의 귀에 들어가 장례식장의 특수부대 인원들과 찾아갔죠. 갑작스럽게 찾아와 조폭을 상대하는 특수부대 인원, 하지만 특수부대를 뛰어넘는 경호실장으로 인해 장과장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과연 백이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확실히 재밌을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박태준 작가님 스튜디오라서 이쪽 방면의 재미는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소재를 뛰어난 작화와 함께 잘 활용하여 계속 보게 만들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귀환하자마자 군인이 된 흑마법사 이야기, 귀환했는데 입대 전날이다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계에 소환되고 흑마법사로서 제국의 평화를 지킨 김민준, 그는 성녀에게 제국을 지킨 보상으로 원래 세계로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성녀는 어떻게든 그를 남기고 싶었지만 그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없기에 포기했죠. 그렇게 각인을 풀어주고 돌려보내려 할 때 김민주는 성녀를 공격하고서 직접 차원 포탈을 엽니다. 모든 힘을 반납하고 가는 게 원칙이었으나 힘을 포기하기 싫었던 김민준의 계획은 성공했죠. 원래 세계로 돌아온 김민주는 시간이 2년 흐른 상태였고 지옥 같은 이 세계에서 벗어나 좋아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아 밖을 돌아다녔는데요. 이 세계에
여기에 있어야 할 늑대 몬스터가 그를 덮쳤습니다. 김민주는 일반 군인이 보는 앞에서 몬스터를 제압했고 군인에게 현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입대라는 걸 알게 된 김민준,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던 그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잃어버린 흑마법사의 힘을 되찾는 방법을 말이죠. 그건 바로 헌터 군인이 돼서 던전을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김민준, 헌터의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 상태창을 알려달라 했지만 에러가 뜨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스톤을 미는 테스트를 보게 됐는데요. 김민준은 레드스톤을 밀지 않고 부숴버렸는데 과연 김민준은 흑마법사의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시원하고 답답하지 않은 작품입니다. 황당하고 안타까운 소재를 오히려 재밌게 잘 풀어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답답할 구석 없는 전개와 설정은 보는 독자로 하여금 만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바뀐 주인공이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천하서고 대공자 소개하겠습니다. 천하 제일의 실력을 가진 무림맹주 후공, 그는 식사를 하던 중 군사와 만나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두 가지 소식 중 나쁜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검성에게 결투 신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검성이 인마에 빠져 사람을 죽이는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후공은 기감을 펼쳐 직접 확인했고 검성을 죽이기 위해 직접 찾아갔습니다. 변해버린 검성 앞에 나타난 후공, 압도적인 실력차로 검성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 검성이 내뱉은 말, 그 말은 곧 현실이 됐고 후공은 천하서고 대공자의 몸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는 일어나자 가주와 직면하게 됐는데요. 가주가 알 수 없는 약을 먹으라고 내밀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파악한 결과 독약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후공은 죽기 싫어 거절했지만 몸의 상황을 정확히 몰라 억지로 독약을 먹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려달라 얘기한 후공, 가주는 상황을 파악하여 의원을 불러 그를 치료하게 됩니다. 후공은 치료받는 사이 원래 몸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나머지 범인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후공은 원래 실력을 되찾고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무협 먼치킨 좋아하면 봐야 하는 작품입니다. 비밀에 쌓인 이야기 속에서 전생의 길을 똑같이 걸어 답답함 없이 빠르게 성장하는 주인공,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괴팍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좋았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미대륙을 탐험하는 야만인의 모험 이야기, 바바리안 퀘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차기 족장으로 거론되고 위대한 전사라는 예언이 있는 바이도키 부족의 유릭, 그는 부족원들과 함께 부족장 아들보다 큰 사냥감을 얻기 위해 하늘 산맥을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부족원을 이끌고 산맥에 올라갔지만 기습당해 부족원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날아온 화살촉의 상태를 보고 산맥 너머의 인간이라고 확인했는데요. 모두가 살 수 없게 유릭은 혼자 미끼가 돼서 따돌리기로 결심합니다. 혼자서 산맥 너머 부대와 마주친 유릭, 갑옷을 입은 대장이 그를 생포하기 위해 검을 거꾸로 붙잡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유릭의 실력은 상상 이상이었기에 방심한 대장은 죽기 직전 부대원이 난입하여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산맥 너머 인간에게 붙잡힌 유릭은 눈이 내리는 산맥 너머 휴식처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대장이 없는 사이 유릭은 밧줄을 풀고 남은 부대원을 혼자서 몰살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과 혼신의 결투를 벌여 승리하자 그의 의복을 빼앗아 입고 산맥을 넘었습니다. 숲속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준 유릭은 그의 도움을 받아 마을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어를 못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유릭, 우연히 본 도끼가 사고 싶어 돈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기장에 참여하여 챔피언을 쓰러뜨리는데 과연 유릭은 제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낭만적인 모험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야만인이 새로운 땅에서 적응하고 성장하는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야만인 주인공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